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만이 우리나라 전자입국 신고서에서 대만을 중국, 대만이라고 표기한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대만 외교부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과의 외교 관계를 전면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까지 경고했다고 하더라고요. 라이칭더 대만 총통도 직접 나서서 대만 국민의 의지를 존중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만이 과거에 우리나라한테 어떻게 했었는지 아직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대만이 현재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과거에 대만이 우리한테 했던 일들을 비교해보면 참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대만이라는 나라에 대해 조금 다른 시각을 갖게 되실 겁니다. 먼저 현재 상황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2월부터 전자입국 신고서 제도를 도입했어요. 공항에서 종이로 쓰던 입국 신고서를 이제 온라인으로 미리 작성하도록 바뀐 거죠. 그런데 이 전자입국 신고서에서 출발지나 목적지를 선택할 때 대만을 차이나 대만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 같은 나라들은 대만을 그냥 타이완이라고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대만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들의 국제적 지위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대만 외교부가 주한 대만 대표부를 통해 수차례 정정을 요청해 왔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대만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자기 나라를 다른 나라의 일부처럼 표기하는 걸 좋아할 나라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대만이 과거에 한국을 어떻게 대했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지금은 대만이 자기들의 국가 정체성을 존중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대만은 한국의 국가 정체성이나 자존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특히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대만이 보였던 태도를 보시면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981년 9월 독일 바덴바덴에서 중요한 투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1988년 올림픽 개최지를 결정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였죠. 당시 후보지는 두 곳이었습니다. 일본의 나고야와 한국의 서울이었어요. 당시 예상으로는 일본 나고야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한국은 고작 3표 정도밖에 못 얻을 거라는 비관적인 예측도 있었어요. 그 3표는 한국 자신과 미국 그리고 대만일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왜 대만이 한국을 지지할 거라고 예상했을까요? 당시 대만은 국제사회에서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었거든요. 수교국이 하나둘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대만에게 외교적으로 마지막 남은 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대만이 당연히 한국을 지지할 거라고 모두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만은 일본 나고야를 지지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한국을 지지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어요. 대만의 방송과 언론에서는 서울올림픽 개최 반대 특집 프로그램까지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서울의 일부 지역을 촬영하면서 이런 나라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보도했다는 거죠. 대만에 살던 한국 교민들이 항의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건 과거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최근까지도 대만의 일부 방송에서는 한국을 비하하는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2022년 3월에는 중국 동방항공 추락사고 뉴스를 보도하면서 엉뚱하게도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모형을 사용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같은 해 4월에는 대만의 한 방송국에서 한국의 코로나 상황을 전하면서 태극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합성한 이미지를 내보냈어요. 우리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방송국은 사과 방송을 내보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됐어요. 2022년 8월에는 한국 공군의 훈련기를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또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게 문제예요. 대만의 한 방송국이 여러 차례 유사한 논란을 일으켰다고 전해지는데요. 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이런 자료 찾는 게 재미가 됐네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계속 찾아드릴게요. 2010년에는 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대만의 태권도 선수가 경기 중에 실격패를 당했어요. 규정에 맞지 않는 센서 패치를 사용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대만에서는 이게 한국의 음모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 경기에 한국인 심판은 주심도 아니었고 경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대만에서는 한국이 중국과 짜고 대만을 압살하려 한다는 음모론까지 나왔어요. 이후 대만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태극기를 찍고 불태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상품을 깨부수고 한국 상품 불매운동을 벌였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이콧하자는 운동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국제 야구 경기에서는 대만 관중석에서 부적절한 플랜카드를 들고 나왔고요. 심지어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사건을 들먹이며 한국을 비난하는 문구가 등장했다고 해요. 이 모든 게 불과 15년 전 일입니다. 그렇게 오래된 과거 이야기가 아니에요. 살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거의 일을 너무 따지는 건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너무나 대조적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대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우리를 중국의 일부처럼 표기하지 말고 대만으로 인정해달라는 거잖아요. 자기들의 국가 정체성을 존중해달라는 겁니다. 이 요구 자체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누구든 자기 정체성을 존중받고 싶어 하니까요. 하지만 과거에 대만은 한국의 국가 정체성에 대해 어땠습니까? 1988년 서울올림픽 때는 한국을 부정적으로 보도하면서 올림픽 개최를 반대했어요. 한국의 자존심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태극기를 찍고 불태우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국 상품을 깨부수고 한국을 비난하는 플랜카드를 경기장에 들고 나왔어요. 지금 대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로 그 국가 정체성에 대한 존중을 자기 자신들은 한국에게 해주지 않았던 겁니다. 요즘 들어 느끼는 건데요. 국제관계라는 게 참 복잡하더라고요. 대만도 지금 중국의 압박을 받고 있어서 힘든 상황이라는 건 압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자기들의 지위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도 이해가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자기들이 다른 나라에게 했던 일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어느 순간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대만이 정말로 국제사회의 존중을 받고 싶다면 먼저 다른 나라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어야 하는 거 아닐까 하고요. 특히 자기들을 끝까지 버텨주고 지지해줬던 한국에게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까지 대만과의 수교를 유지했어요. 미국이나 일본, 유럽 국가들이 훨씬 먼저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를 맺었는데도 한국은 마지막까지 버텼습니다. 그런데 대만은 그걸 고마워하기는커녕 한국이 배신했다고 비난했다고 전해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대만은 우리나라 전자입국 신고서에 중국, 대만 표기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국가 정체성을 존중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죠. 하지만 과거를 돌아보면 대만은 한국에 대해 어땠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반대했고요. 일부 방송에서는 한국을 비하하는 내용을 내보냈습니다. 2010년 아시안게임 때는 태극기를 찍고 불태우고 한국 상품 불매운동을 벌였어요. 최근까지도 태극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합성하는 등의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과거의 일을 계속 들먹이는 게 좋은 태도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관계라는 게 일방적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받고 싶은 대우를 먼저 남에게 해줘야 하는 게 기본 아닐까요?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요. 존중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거더라고요. 대만이 한국에게 국가 정체성을 존중해달라고 요구한다면 대만도 과거에 한국의 국가 정체성을 존중했어야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번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적어도 대만이라는 나라에 대해 조금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만도 중국의 압박을 받는 어려운 나라라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자기들이 다른 나라에게 했던 일들까지 잊혀지는 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